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마지막 페이지. 오늘은 신비로운 문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나 유물에 남아있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상형 문자들. 이런 문자는 대체 어떻게 읽고 썼던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국내 유일 이집트 상형 문자 전문가이자 또 이집트학의 권위자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유성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는 한국에서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 아시아 언어문명학부 소속이고요. 단국대 학교 이제 동양사학과 이런 데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작은 학회를 하나 최근에 만들었어요. 한국 고대 근동 학회라고. 이제 근동 하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지역인데 그 근동 관련 이제 그 연구자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학회인데 거기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근동 연구하는 그 학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이집트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손에 꼽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몇 분 안 계시죠.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하고 연구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 진짜 얼마 안 계시군요. 예. 교수님은 어쩌다 이집트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박물관에서 가서 미이라를 봤다거나. 그렇지. 그럼 재밌죠. 아니면 부모님을 따라서 뭐 피라미드를 봤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집트 문명이 정말 대단하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집트학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우연찮게 이제 그 이집트 상형 문자 텍스트를 봤는데 일단 문자가 너무 예뻤습니다. 문자가 예쁘게 보였다. 문자가 예뻐서 이제 이게 예쁜데 한번 뭐 재밌네 이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법을 봤는데 또 적성에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언어 쪽 뭐 새로운 언어 공부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전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인생이 이제 완전히 변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유성환 교수님은 이집트로 끌어당긴 이집트 상형 문자. 제가 보기에도 예쁘게 보이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의미나 문법까지 좀 이제 파고 들어가고 싶으셔서 또 연구에 힘을 쏟고 계신데요. 얼마나 매력 있는 문자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정식 명칭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자인지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이집트 상형 문자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이제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각 문자다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 성각. 성각 문자라고 하는데 성은 이제 신성하다. 이제 각은 새겼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히에로스 하면은 신성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글리페인 하면 색이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래서 히에로스 글리페인이 합쳐져 가지고 히에로글리프가 되거든요. 그 영미권에서는 이제 그걸 우리나라 이제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 뜻을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 이제 성각 문자가 제일 적당하죠. 그러니까 신성한 내용을 새겼다는 건가요? 신성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신성한 장소에 그러니까 신전 같은 데서 이 이집트 상형 문자가 많이 발견되니까 초기에 이제 그런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성각 문자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저 이집트 성각 문자는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문자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0개 정도 되고 나중에 이제 후대로 가면 좀 숫자가 늘어나요. 한 1000개 정도로. 그래서 6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문자가 있고 그 문자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들도 나열해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집트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좀 구체적인 그림 같은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이해할 것 같은 그림도 많이 보이고요. 이건 뭐 그림 문자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격을. 일단 직관적으로 보시면 보시는 그대로는 이제 그림 문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새 그림이 있으면 새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새나 뭐 다른 사물들이나 이제 보시면 직관적으로 저거는 뭘 묘사한 건지 알겠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이제 모든 문자 체계가 그렇듯이
뭐 그림 문자를 가지고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추상 명사도 있고 예. 그림으로 못 그리는 것들 눈에 안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렇죠. 눈에 못 그리는 사랑, 뭐 행복, 희망, 그렇네요.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음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으로. 예. 예. 그럼 이제 그림 문자가 가지고 있던 그 음을 음차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상형 문자, 예. 그 우리가 뜻글자라고 하는데 네. 이 상형 문자가 이제 뭐가 되냐면 소리 글자, 예. 아. 표현 문자로 이제 변환해서 사용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림 모양을 보고 만들었는데 예, 그게 그렇죠. 점차 추상적인 것도 표현하고 해야 되니까 소리 문자로 예. 점차 예. 자리를 잡게 됐군요. 예. 이 이집트 그 문자가 약 5,000년 전부터 사용됐고 또 이집트 문명이 한 3,000년 정도 지속됐다고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세월이면 문자에도 굉장히 변화가 좀 잦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문자가 처음 출현한 게 한 기원전 3,000년 경이고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기원전 2,500년 경이니까 네. 그러니까 출현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상형 문자가 이제 처음에 고안되고 난 다음에 뭐 이집트 문명이 끝날 때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됐어요. 예. 예, 사용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집트 상형 문자라고 부르는 문자는 이제 일상생활에선 사용되지 않고 이제 신관들이 이제 신관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성직자들이죠. 예, 신전에서 일하는 신관들이 예. 어떤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신전벽에 새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아, 네. 대신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문자들이 채택돼서 사용돼야 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필기체, 예, 아니면 한자로 치자면은 뭐 해서체나 초서체, 예. 예, 그런 문자들이 이제 주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같은 문자 체계인데 예, 사용됐습니다. 좀 편리하게 쓰는 방식으로 그렇죠. 바뀌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획 같은 거 많이 빼고 아, 예, 예. 이렇게 쓸 수 있게. 그치. 예, 그래서 이제 그림 문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은 저런 문자들을 우리가 이제 신관 문자라고 부르는데 신관이 신관 문자. 예. 예, 사실은 이제 신전 서기관 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일상생활에서 네. 뭐 공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예. 아니면 편지를 쓴다거나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이제 흘려서 예. 예, 예. 이제 쓰는데 네. 그러면 같은 그 이집트 상형 문자라도 예. 벽에 새겨놓은 거하고 네. 그다음 파피루스에 저렇게 이제 적는 거하고는 저런 좀 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새 그림도 보이고 사자 그림도 보이고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기. 네, 저기 다 흘려서 들어가 있는 있는데요. 거죠? 예, 저게 굉장히 많이 지금 흘려서 그렇구나. 쓰여진 체계입니다. 예, 실용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토록 오랫동안 쓰이던 이집트 문자는 언제 좀 맥이 끊기게 된 건가요? 이집트 문자가 이제 사실은 로마 시대까지는 사용이 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이집트 문명이 언제쯤 끝나냐, 이제 이집트 고유의 문명이 언제쯤 끝나냐를 이제 뭐 기원전 3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기원전 30년. 예, 기원전 30년에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 예. 대중적으로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라고 알고 있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제 뭐 자살을 하든 피살을 당하든 사망하게 돼요.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집트가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고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네.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는 게 이제 기원전 30년 경인데 그때를 이제 이집트 고유의 문명이 이제 사라진 시기로 보고 이후에는 이제 로마 속주 시기로 보는데 로마의 속주였을 때도 이제 그 신전에서는 계속 상형 문자들이 사용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교가 되거든요. 예. 기독교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제 신전 폐쇄령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네. 로마 제국 전역에서 뭐 그리스나 이집트 같이 아주 오래 전부터 다신교 체제였던 그런 나라들의 신전을 이제 폐쇄해라. 예. 이때부터 이제 명맥이 끊기게 그렇지. 신전에서 되는 주로 거죠. 쓰였으니까. 예, 맞습니다. 신전에서 이제 마지막 명맥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신전이 폐쇄되고 그러면 신관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서 근무를 못하니까 해체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그 성강 문자, 상형 문자의 전통도 끊어졌다. 이렇게 기독교가 보고 있습니다. 국교화되면서 예. 좀 세상에서 단절되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단절된 이집트 문자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해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고 그게 나폴레옹 덕분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제 이 단편적으로는 예.
이집트 상형 문자에 대한 정보가 유럽에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해독을 해보려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네. 워낙 정보량이 적어서 이제 좀 억측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 전역을 이제 이 그 제패를 하고 예. 나중에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쯤 뒤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을 갑니다. 1798년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원정을 그 한 이유는 이제 영국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사실은. 영국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네,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다 이제 어떻게 이제 프랑스의 어떤 그런 통제에 들어왔는데 네. 유일하게 이제 영국이 뭐 좀 이제 프랑스 쪽에 대해서 이제 이 여전히 반항적이니까 영국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정부가 생각한 게 영국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이집트를 점령하자. 좀 압박을 가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1798년에 프랑스 그 원정대가 네. 나폴레옹의 이제 지휘를 받고 이제 이집트로 갔어요. 그 이집트를 점령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단순히 이제 군대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예. 학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한 167명의 이제 학자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자들이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네. 유적지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네. 이제 뭐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예. 그다음 동판화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방대한 그 전에 접할 수 없었던 굉장히 방대한 정보들이 와. 유럽으로 유입이 되게 됐어요. 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이제 또 유입이 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지적 자극을 받은 유럽의 여러 학자들이 이번에 한번 또 잊혀진 이집트 상형 문자 체계를 한번 복원해 보자라고 예.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게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의 자존심이 달린 지적 경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빨리 해석하고 해독하고.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런 영광을 어떤 나라가 차지할 것인가. 예. 그러면 이제 빨리 발전하죠. 그럴수록. 그럴수록 예. 이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치열하게 연구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그 이제 유물 로제타 석비. 로제타 석비. 우리가 이제 로제타 석이라고 이제 예. 알고 있는 그 로제타 석비가 네. 발견이 됩니다. 왜 유명합니까, 저게? 예. 저게 일단 유명한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일종의 그 왕실 포고령이에요. 사실은. 왕실에서 포고한 내용. 그렇죠. 이제 예. 왕이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널리 알리려고 새긴 내용인데 예. 이게 주요 내용이 이제 신전에 왕이 이제 상당한 양의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걸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왕이 잘한 거. 예. 그렇죠. 이제 예. 석비를 세웠어요. 신전에서. 석비를 세웠는데 맨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 성강 문자, 상형 문자가 쓰여져 있고요. 네. 맨 윗단에. 네. 그다음 중간에는 민용 문자라고 민용 문자가 한 기원전 650년경에 출현을 했는데 저게 이제 보시면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이제 읽고 쓰고 했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대중적인 언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 문자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맨 위에는 이게 신전이기 때문에 이제 신전의 맥락상 상형 문자가 이제 새겨진 거고, 그 아래는 일반 대중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 민용 문자로 썼고요. 가장 하단은 뭐? 하단은 이제 지배층이 그리스인들이었거든요,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포고령의 같은 내용을 세 가지 버전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 가치가 높은 그렇죠. 거네요. 같은 내용을 이제 언어는 2개, 문자는 3개. 비교해보기 딱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해독이 다 끝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자였기 때문에 뭐 그리스어는 금방 해독했고 그다음 그리스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추적을 해서 그 위에 있는 2 텍스트를 이제 해독을 해보자 했는데 이것도 한 20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걸 제대로 해독한 사람이 이제 1822년에 프랑스의 언어학자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언어학자가 이제 제대로 이제 체계적인 해독을 하게 됐죠.
그 묵었던 그게 체증이 쑥 내려가는 순간을 엄청 많았겠네 해독하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퍼즐들. 네, 근데 아까 그 사진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고 따로 빠져 있는 부분은 뭔가요? 예. 이제 저게 그 해독의 이제 그 단서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처음부터 이제 내용 전체를 다 해독할 수는 없고 예. 이제 쉬운 부분부터 공략을 해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럽 학자들이 이제 생각했던 게 자기들이 이제 그 그리스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왕들의 이름이 다 그리스어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이집트어가 아니니까 네. 그리스 왕들의 이름은 아마 그 순수하게 표 문자로 표기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네. 왕의 이름을 찾은 거죠. 근데 이제 되게 당시에 왕의 이름이 다 프톨레마이오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맨 밑단에 보시면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쓴 게 있고요. 있죠. 예.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그러면 프톨레마이오스를 상형 문자로 어떻게 썼을 것인가? 예. 그걸 보니까 네. 이제 이 위에 그 중간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예. 프톨레마이오스 저게 이제 해독이 된 거예요. 저게 이제 대중이 썼던 그 아니요, 저거는 이제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네, 상형 문자에서 네. 프톨레마이오스를 이제 저렇게 쓴 거죠. PT 우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톨레미스라고 쓴 거예요. 네. 프톨레미스. 네.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썼다. 네, 외국 이름이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면서 네. 뭐가 밝혀졌냐면은 네. 그림 문자지만 표 문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표 문자의 성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예. 그게 밝혀지면서 네. 이게 표의 문자, 그러니까 뜻 글자, 표 문자, 소리 글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혼합돼서 사용된 그런 문자 체계다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졌죠. 밝혀진 거군요. 예, 그 전에 실패한 이유가 네. 이게 순수한 표의 문자일 것이다. 순수하게 이게 개념을 상징하는 문자들일 것이다. 네. 되게 우리 그렇게 치면 한자잖아요. 한자는 하나하나 한자죠. 다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학자들이 접근을 했다가 네. 해독에 실패한 거거든요. 소리 문자 성격이 강하구나를 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이제 그걸 간과했다가 이제 그 샹폴리옹이 이제 이런 체계입니다라는 네. 걸 처음으로 밝힌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저기 그 글자의 타원으로 돼 있는 게 글자의 일부가 아니라 진짜 타원을 표시한 거라고 하던데. 저거는 이제 카르투시라고 해가지고 예. 파라오의 이름을 기입할 때 쓴 특별한 기호예요. 파라오의 이름에만 저렇게 표시하는 거죠. 초기에는 이제 파라오의 이름을 이제 저기에 넣었고 나중에는 왕비의 이름도 중요한 사람. 그래서 아니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왕과 왕비만 왕과 왕비만. 왕과 왕비만 이 카르투시라는 가장 중요하니까. 특별한 구분하기 기호예요.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카르투슈라고 하고요. 저기 보시는 것도 이제 카르투시 뭐 옆으로 써도 되고 위아래로 써도 되는데 저기 보시면 투트모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로제타 석비를 통해서 소리 문자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건데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우리도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화면에 그 알파벳 A부터 Z까지의 그 발음에 대응하는 그 성강 문자 이미지를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저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저 알파벳의 발음에 대응하는 것들을 골라서 저기다가 기입해 놓은 거죠 지금. 저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하게 저희가 쓰는 그런 음성 체계는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정확히 쉽게. 영어 알파벳 발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A에 대응하는 그림은 그러니까 독수리 모양인 거 독수리입니다. 같고요. 예. 독수리고요. 또 그 좀 밑에 내려와서 M에 대응하는 거는 올빼미. 좀 다르네요. 올빼미군요, 저거는. 올빼미입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사람 팔 모양도 있고 다리 모양도 네, 있고. 사람 팔 모양, 다리 모양 저거 이제 아인데 B가 아니라 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D로 돼 있는 건 이제 사실 뭐 거의 D 발음이 나요. 팔, 손목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양.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손을 D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저렇게 쓰면 이제 예. D 발음이 나는 거죠. 저렇게 쓰면 D 발음이 난다. 네, D 발음이 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저 손 그림이 D 발음이 나게 되었는지는 그건 모르죠. 그건 알 수 없고. 언어가 원래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떤 말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단어들을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자의적으로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을 D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손은 제레트라고 해요. 제레트. 네,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저렇게 쓸 때는 아, 이제 D라고 예, 발음을 예, 예. 합니다. 예.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표본 문자 성격을 좀 이해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그 잠깐 표 보면은 제가 보니까 V랑 또 W에 해당하는 거는 같은 거죠. 네, 저건 메추락인데 네. 병아리처럼 보이시죠? 네, 저건 이제 메추락인데 아, 메추락이군요. 예, 예. 우 발음이 나요, 사실은. 아. 우 발음이 나는데 예. 예,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냥 재미라고 보시면 돼요. 재미. 예,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우 발음이 나고 예, 예. 그다음에 메추라기 앞에 이렇게 원형이 돼 있는 거. 네. 저것도 사실 이제 우 발음 같은 기호인데 아, 예. 예. 사실 이제 저런 건 대중적으로 이제 하나의 카드처럼 만들어서 네. 이름 특히 이제 알파벳 이름 예. 이런 거 쉽게 예. 학생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예. 사용 문자로 한번 써보겠다. 어. 그러면 이제 참조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네. 사실은 저거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상형 문자의 그림이 뜻과 연결돼 있는 경우는 뭐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슬프다 이런 단어에는 좀 우는 사람 그림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아 있습니까? 예. 아.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한정사 또는 뭐 결정사라고 부르는 카테고리에 이제 문자들이 있는데 한정사, 결정사. 예. 예. 뭐 문자가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문자의 쓰임새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문자라고 하더라도 예. 어떤 때는 표의 문자로 쓰여지고 어떤 때는 표본 문자로 쓰이고 어떤 때는 이제 의미 한정사 또는 결정사라고 쓰여지는데 네. 결정사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단어가 있으면 예. 그 단어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좀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개, 그 동물. 예. 그러면 맨 뒤에 동물 기호를 그려줘요. 얘는 동물입니다. 아, 표 음문자로 쓴 다음에 예, 개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다가 개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죽에 꼬리가 달린 기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주죠. 그러면 그래서 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울다. 울다. 예. 예. 울다가 이제 그 램인데 네. 뭘 그려주냐면은 뒤에다가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램이라고 쓴 다음에 예. 눈에서 눈물 나는 걸 그려준다. 그려줘. 예. 아, 그러면 이제 보고 직관적으로 저거는 알지. 우는 거구나. 동음이어를 좀 맞습니다. 혼란을 네. 방지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이 자음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음이어의 혼란 방지.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한정사라고 하는 게 단어 맨 끝에 나오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네. 단어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알려주죠. 예. 단어 의미의 범주를 나타내는 한정사 설명하시면서 울다 이런 감정 표현 설명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직접 써보실 수 있게 좀 기기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거 너무 기대돼. 이집트 문자, 성곽 문자를 네. 한번 직접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그럼 이제 이집트어로 메르라고 하거든요. 예, 메르. 이렇게 이제 오, 이렇게 쓰면 이제 메르가 돼요. 밑으로 좀 내려야 되나? 예. 메르가 되는데 예, 예. 여기다 이제 뭘 그리냐면은 네.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 이걸 그리고 사람이 입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손을 네. 손을 입에 대는 입에 이제 손을 대는 요걸 그리면 네.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 단어는 지금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분노 뭐 이런 데도 그렇죠. 저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뒤에다가 예,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 감정을 나타낸 메르다 앞에는 저 앞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메리라고 이제 발음이 메리.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요걸 보고 요거는 그 메르에 MR이 있지만 예. 사랑과 관련된 단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예. 글씨를 잘 쓰시는 편인 건가요? 제가 뭐 판단할 뭐 기준이요? 그럭저럭. 기준이요. 그럭저럭 쓰시는 밑게는 안 쓰는 편. 예, 저 이집트 분을 모셔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께 좀 좋은 단어 같은 거 몇 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쓰시는 걸 한번 볼까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예. 써지는 게 이제 이 이집트인들이 이제 사람 이름 뒤에 붙이는 게 있어요. 이름 그러니까 뒤에. 누구누구 우리는 이제 누구누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구누구하고 뭘 써주냐면은 앙크웨자 세넵이라는 걸 써줘요. 앙크웨자 세넵.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골이 달린 십자가라고 많이 하는데 앙크라는 뜻이 있고요. 앙크라고 이제 발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요건 외자라는 게 있고 앙크 외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세넵. 세넵. 예.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예. 사실은 간단한 건가? 예, 사실 예. 잠깐만요. 이름 뒤에 앙크 외자 세넵을 저렇게 붙여준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앙크는 네. 이렇게 해서 오, 예쁘다. 이렇게 써야지 앙크가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자는 이렇게 메추리를 그리고 메추리. 요거를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를 이렇게 그려야 네. 외자가 되거든요. 외자.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아까 VW였잖아요. 메추리가. 우 발음이 예, 난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외자인 돼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넵은 예. 세넵인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요거만 따와가지고 따와서 예. 예. 우리로 치면 약자처럼 이렇게. 그러네. 약칭 뭐 조합어처럼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앙크, 예. 그다음에 외자. 이게 이제 우리 그 학자들이 쓰는 발음이거든요. 예. 세넵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저걸 여기 붙이면 뭐 예. 앙크 생명인데 네. 예. 생명. 오래 사시고 예. 외자. 이건 외자. 네. 이건 이제 외자인데 이제 번성하시고 이건 세넵. 예. 건강하시고. 좋은 뜻이네. 예. 그래서 장수하시고 번영하시고 그다음에 건강하시고. 건강하셔라. 여기서 이제 요 세 개를 예. 이름 뒤에 써줘요. 이름 앙크 외자 뒤에다가. 세넵. 예. 야, 그래서 이제 훈훈하네요. 약자로 이제 LPH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예. 아, 영어는 약자가 되니까 LPH라고 써요. 예. 유성환 앙크 외자 세넵. 그렇죠. 예. 누구누구님 앙크 외자 세넵.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문장이 있어서 한번 보여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세셴 입에크 테르엔 웨넨 에크라고 돼 있는데요. 네,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집트어로 세셴. 세셴은 잠깐만요. 세셴은 이제 따르다. 영어로 하면 이제 follow,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르다. 이렇게 작살인데 작살이에요. 이게 이제 그 동물들 뭐 잡고 하는 작살인데. 작살. 예. 그래서 이게 좀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가지고 세셴. 그래서 이제 따르다. 그 다음에 이제 Eve 하면 심장 단지를 그리거든요. 그림처럼 거의 바바저씨로 약간 이런 콘텐츠 처음 보는 그렇죠. 것 같은데. 참 쉽죠. 이렇게 하면. 참 쉽죠. 예. 그 다음에 테르. 테르가 이제 시간이란 뜻, 때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N은 우리로 치면 뭐뭐의, 영어 하면 of. 그러니까 뭐뭐의. 전치사 개념도 있구나. 예. 전치사도 있습니다.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when 토끼다. 예, 사막 토끼인데 이게 예. when의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밑에 오브가 들어가네요. 요거는 다른 다른네요. 네. when은 예.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세셴 이제 네. 동사 따라라. 이브가 심장. 예. 요거는 이제 그 전미대명사라 그래가지고 대명사예요. 너의 너의 심장을 따라라. 심장이랑 너희를 이렇게 세로로 쓰면은 너의 심장이란 여기 이제 단어로 만든 뒤에 거예요? 붙어요. 예, 뒤에 예.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너의 심장을 따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테르인데 예. 테르는 시간이란 뜻이고요. 요게 이제 뭐뭐의. 예. 그다음 when은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모이 그리고 토끼 있는 게 존재하다. 존재하다. 그래서 그대가 존재하는 시간이란 뜻이거든요. 시간에란 뜻인데 이제 의역을 하면은 그대가 존재하는 한 너의 심장을 따라라. 그대가 존재하는 한 이제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너의 심장을 따라라. 너의 심장을 따라라. 근데 심장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로 치면 뇌가 하는 일들 이런 게 다 이제 심장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성을 따라라. 뭐 이성, 감정, 의지 이런 게 다 이제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따라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자신의 의도대로 살라. 네 뜻대로 해라. 그렇죠. 너의 의지대로 살라라는 뜻이 되는데 그럼 이제 잘못 해석하면 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인가 하고 싶은 이렇게. 거 하고 살라. 예.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때는 심장은 이제 양심 정도가 되겠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라. 그렇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거스르지 말고 살아. 이 문장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금원이라고 하거든요. 금원이라고 하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교훈서라 그래가지고 이집트 그 현자들이 남겨놓은 그
그 뭐라 그러죠? 지혜 문서들이 있어요. 지혜서라고 부르는. 예.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이 나와요. 어. 예, 그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뭐 세계 최초의 꼰대들인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진짜 세계 최초. 예, 세계 최초의 꼰대들이 남겨놓은 그 지혜 1세대 꼰대. 글들.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들이 뭘 많이 남겼냐면 이런 이 사회생활할 때 예. 어떻게 이제 그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사회생활 해본 경험으로 이제 이런 걸 남겼어요. 좋네요. 예. 그래서 이런 금원서에 이제 이 지혜서의 금원들이 있는데 네.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지금 되새겨봐도 괜찮은 것들이 그러네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예. 똑바로 살아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와, 좋은 말씀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예. 이게 표문자 성격이 강하니까 제 이름도 당연히 쓸 수 네, 있겠죠.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예. 제 이름 이강민인데 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부터 보시면 예, 이.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갈대잎인데 저거구나. 좀 이렇게 배워야지. 하면은 이가 됩니다. 이 원래 오다라는 뜻인데 그냥 상관없이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기까지가 입니까? 뭐 하기 나름인데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거 아까 감정 나타내는 네, 게잖아요. 예. 한정사. 이렇게 써주면 예. 여기서 끝난다. 예. 그래서 끝난다. 여기는 이제 표현 문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이제 외우려고 했는데 이에서 일단 좀 의지가 약해지네요. 이게 이제 G 네. 이게 응 발음이 없어요. 우리는 응 발음이 많은데 이응 발음이 이응 받침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네. N 정도 이게 물결이 N이거든요. 이간 정도네요. 예. 간. 그 다음에 이제 미는 조금만 그 공간을 고려해서 작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예.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여기 이제 man이 돼요. man. 그래서 네. 이걸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 네. 여기까지가 강, 강. 여기까지가 이제 man 이렇게 되거든요. 이간맨. 네. 그건 이간질 잘하는 사람 같아요. 아닙니다. 또 맨은 또 되게 간단하네. 예, 요거는 이제 그 장기판인데 예. 이렇게 해서 man이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좀 슈퍼히어로 되게 보잘것없는 히어로 같아요. 빌런. 이간맨. 이게 그게 없어가지고 모음이 없어서 네, 모음이 없어서.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남성분이면 남성, 여성이면 또 여성을 그려줘요 뒤에다가. 성별 표시를 보통 하는군요. 예. 남성분이면 이렇게 남자 앉아 있는 경우. 예. 그다음에 요게 예. 귀족이면 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신상을 많이 공개하네. 예. 예. 좀 귀한 분은 예.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저게 없으면 그 당시에는 평민인 거죠. 평민입니다. 예.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앙크웨자 세네. 앙크웨자 세네를 붙여주면 이제 약간의 어떤 덕담 느낌도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수본영 건강하십시오. 이강민님.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워낙 이제 좋은 말씀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너튜브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좀 저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체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필기체는 제가 거의 못 써요. 그러세요? 필기체는 저희가 이제 아까 보셨던 신관 문자. 네, 신관 문자. 예. 그것도 우리가 연구할 때는 다 성강 문자로 그 바꿔서 쓰고 난 다음에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 읽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잠깐만 써보면,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써요. 훨씬 간략해지네, 진짜. 이렇게 써요. 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쓰고, 예. 그다음에 얘들은 그냥 뭉개서 이렇게 써요. 색깔 변환까지 아주 능상난하게 해주시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알레프인데 알레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렉스? 요 새를 줄였으면 이렇게 써요. 훨씬 간단해지네요. 앙크웨자 세네 요건 줄여서 그냥 이렇게 써요. 느낌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예. 너도 알고 나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줄여서 쓰겠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씁니다. 사실 뭐 필사 취미로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 쓰신 거 보고 한번 나도 따라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유성환 교수님 책 중에 이집트 상형 문자 필사 노트라는 또 책이 마침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삶이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신비한 문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 영상 더보기란에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따라 써보고 싶네요. 예. 띄어쓰기라든지 부호 같은 건 뭐 딱히 없습니까? 뭐 느낌표, 물음표 뭐. 네, 그런 거는 뭐 근대에다 발명된 거기 때문에 예,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경우는 있어요. 마침표.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로 치면 그죠, 마침표 같은 위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거 빼고는 이제 띄어쓰기 부호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다 붙였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뭐 오브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문법 체계는 좀 많이 발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문법 체계는 뭐 모든 언어가 다 마찬가지지만 네. 예, 굉장히 정교하죠. 사실 이제 그게 정교하고. 제가 예. 놀랬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한 3,000년, 4,000년 네. 전 사람들이니까 네. 좀 얕본 게 있었죠, 제가. 우리보다 문법 체계가 허술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기 쉽죠. 현대 예. 언어보다 예. 정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정교하고 어. 현대 언어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 오히려 그런 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전공을 이제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읽을 때는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인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인가요? 그거는 서기관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인가요? 다릅니다. 예, 어. 대개는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필기체로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우리하고 반대로. 일본식으로. 예. 옛날에 우리 한자 쓰듯이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고요. 근데 이제 벽에 새긴다. 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가기도 하고. 예, 위에서 아래로 가기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문자 이제 쓰는 게 이제 예.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럼 저런 걸 이제 보통 서기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서기관 말고도 뭐 일반 대중이라든지 평민들이 저 성강 문자를 읽고 쓰는 게 자유자재로 가능한 편이었나요? 예. 그렇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문맹률이 높은 편. 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죠. 저희도 뭐 정근대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보면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한정적이었잖아요. 인구 중에 한 10%. 예. 그 이집트 학자들이 되게 추정하는 것도 이제 이집트 역사 고대 이집트 역사 3,000년을 통틀어서 네. 전체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그 비율이 뭐 10% 미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예.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단 문자 체계가 복잡해요. 예, 문자 숫자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숫자의 문자를 이제 외우고 익혀야 되는데 네. 그것도 조합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근데 무작위로 막 조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름 또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뭐 이제 서기관이라는 어떤 그런 그 타이틀을 이제 얻게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교육을 받았던 걸로 추정이 돼요. 서기관은 그러면 좀 특권층이라고 봐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자를 알고 있는 다들 특권층. 하고 싶어하는 직업인가요? 그렇죠. 다들 하고 싶어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훈서가 있는데 네. 그 교훈서 중에 이제 서기관이 되라. 이제 아들한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서기관이 되라. 그래요. 라고 하는 교훈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교훈서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두아케티의 교훈서라는 교훈서. 이 두아케티라는 서기관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직업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쭉 알려줘요. 뭐 농부는 하루 종일 나가서 뭐 고생을 하고 그래서 뭐 언제나 지쳐 있고 뭐 그 다음에 군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어쩌고 행군해야 되고 예. 그래서 다른 직업들의 단점들을 쭉 열거하다가 맨 밑에 서기관이 되라. 서기관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 네,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당대 네. 엄청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뭐 사자 붙은 사자 직업. 지금하고 똑같죠. 사자 직업하고 그렇군요. 똑같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네요. 예. 일단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서기관이 되면은 뭐 사회에서는 뭐 존경도 받고 뭐 어려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심지어 세금까지 안 내도 됐다는 설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사실은 10년 동안 자식을 농경 사회니까 예. 10년 동안 이제 뭐 일을 시키지 않고 대개는 뭐 한 6, 7살 때쯤 들어가면 거의 이제 성년이 돼서야 졸업을 하는데 그때까지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뭐 학교에 보내는 것, 그다음 노동력의 공백 네. 이런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계층만이 그 아이를 서기관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 네. 뭐 다른 정근대 사회하고 마찬가지로 뭐 서기관 직업도 세습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기관이 신전이나 어떤 왕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고요. 무덤 같은 데도 기록을 하고. 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이제 문자 문화의 주역들이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집트 신전이나 이제 무덤 벽에 보면 성강 문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더 뭔가 좀 오묘한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거의 뭐 무슨 내용을 써놓습니까? 뭐 교훈적인 내용을 썼나요? 아니면 뭐 저주의 말 이런 거 있는지 무덤에 들어온 자 3대를 멸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집트인들이 이제 신성하게 생각한 공간. 네. 이 공간은 이제 신성하다. 예, 이제 이 세속적인 공간과 구분해야 된다. 이런 공간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신전이고 다른 하나가 무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은 만드는 재료도 달랐어요. 돌로 만들었죠. 아 돌로 만든. 예, 내구성이 뛰어난 돌로. 근데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은 진흙벽돌 같은 걸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 자체가 달랐더니 신성한 공간에 이제 뭔가 새겨진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성강 문자라는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뭐가 새겨지냐면은 신전에는 주로 이제 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새겨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왕이 신에게 뭘 바쳤는지, 아니면 신에 대한 찬가, 아니면 신전 의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축제가 언제 있고 그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뭐 아니면 특정 왕이 이 신전에 뭘 세웠는지, 뭐 아니면 뭘 바쳤는지, 예. 뭐 대개는 그런 내용들. 네. 이제 왕과 신 사이의 관계, 예. 뭐 아니면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새겨졌고요. 네. 그 다음에 무덤. 예, 무덤은 이제 왕묘가 있고 귀족의 분묘가 있는데 왕묘에서는 이제 왕이 그 이제 죽었는데 부활해야 되잖아요. 왕묘가 피라미드를 가리키는 건가요? 피라미드가 이제 왕묘의 하나죠, 한 종류죠.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피라미드를 지었고 네. 나중에는 이제 이 터널 모양의 그 다른 앙굴묘, 형태로도 예, 있군요. 앙굴묘를 또 예. 만들었는데. 네. 피라미드엔 주로 주문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예, 왕이 주문이라고 하면 장례 주문이라고 해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부활해서 어떻게 영생을 누릴 것인가 그걸 도와주는 주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지하 세계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서 태양신처럼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예, 왕묘엔 주로 그런 게 적혀 있고. 예. 근데 사실 제일 재미있는 게 이제 귀족 분묘들. 아 귀족 분묘 왜 뭐가 들어? 귀족 분묘는 이제 들어가시면은 벽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상들도 많아요. 예, 형상들도 벽이 많으니까 이제 텍스트도 많고, 형상들도 많은데, 뭘 써놓습니까? 대개는 이 귀족 같은 자기 이름, 네. 그 다음 자기 직책, 그 다음에 이제 자전적 기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 그런 거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업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는 거. 아 그런 거 귀족 무덤에 있구나. 예, 예. 그 다음에 내 무덤에 이런 상태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올 거를 경계는 하고 있네. 예. 들어온다는 건 이제 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라고 지어놨거든요. 예. 아 들어오라고 지어놓은 왜냐하면 거예요? 무덤이 상부 구조가 있고 하부 구조가 있는데 예. 매장은 주로 이제 지하 하부 구조에 하고 상부 구조에는 자기 기념실 같은 걸 만들어놔요. 아 여기 그래요. 보시면. 예.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게 돼 있어요. 예. 예. 보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럼 누가 들어오고 어떤 상태로 들어올 것인가. 불결한 상태로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걸 지침 같은 걸 써놓고. 예. 그래서 뭐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면 내가 새 척추를 부러뜨리듯이 너의 척추를 부러뜨려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근데 여기 뭐가 많냐면 네. 이 자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제 기념할 만한 게 있겠죠. 내가 뭘 잘해서 왕한테 포상을 받았다고. 아니면 내가 뭐 특사로 어느 나라에 갔다 왔다고. 예.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그렇죠. 예. 자기가 가장 남기고 싶어하는 순간들의 내용들 이런 게 있고. 저희가 뭐 사진 하나 띄워드리면 교수님께서 보시고 한번 해석,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도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일상생활을 그린 그 부조라고 하는데 여기 T는 사람 이름인가요? 네, T라는 부족. 죄송합니다. 귀족? T라는 귀족의 분묘. 그 분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묘사한 건데 보시면 이제 대개는 자기의 형상이나 아니면 자기 배우자의 형상들을 크게 그려놓고 그다음 자기 영지나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저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이제 작게 묘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렇게 농사짓는 장면도 있고요. 그러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를 치거나 뭐 이렇게 목축을 하는 장면도 그려져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렇게 뭔가가
수천 년 된 벽에 성곽 문자로 이렇게 딱 새겨져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근엄한 내용, 근엄하고 뭐 신성한 뭔가, 내용, 예, 뭐 신성하고 이런, 막 신비로운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예. 근데 이제 귀족 분묘는 이 사람들이 사실 원했던 게 이제 자기가 누렸던 이런 네. 그 재미있고 예, 어쨌든 그런 삶을 영원히 남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네. 아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는데 별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아, 별거 아닌 거? 별게 아니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일상과 밀착돼 있는. 아, 그래요? 예. 뒤에 저긴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저기 보시면은 이제 예. 소를 저렇게 치고 맨 뒤에 있는 인물이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가장 작대기를 오른쪽이요? 가장 왼쪽? 그렇죠. 여기로 붙이면 네, 오른쪽. 가장 오른쪽. 가장 예, 오른쪽에 예, 예. 있는 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있죠. 예. 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게. 저 아, 위에 쓰여 있는 약간 상형 문자가. 만화 말풍선처럼 되어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뭐라고 지금 하고 예, 있냐면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기대돼. 이 똥 같은 놈아, 소떼를 빨리 몰아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 우리 지금 화면 보는 입장에서 왼쪽 사람이 하는 말인 거죠? 네, 여기. 네, 그렇죠. 저 반대편 사람한테 네, 그렇죠. 맨 빨리 앞에 소 뭐, 빨리 가라 지금. 똥 같은 놈아. 이 똥 같은 놈아 빨리 소떼를 몰아라 뭐 이런. 예. 아, 저런 그러니까 걸 자기 무덤에 남겼다고? 굉장히 거친 말인데 네. 저게 되게 자기 의미- 아래쪽에 있는 네. 이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거친 말들 아,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로 치면 뭐 디테일이죠. 예. 이런 디테일들도 놓치지 않고 동질감 확 느껴지네요. 예. 친근해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그려놓은 겁니다. 예. 뭐그 밖에도 뭐 하나 더 정도. 예, 하나 더 볼까요? 예, 저것도 좀 저걸 이제 친숙한 보시면 내용인가?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바베큐. 아, 그러네. 네. 바베큐 굽고 있네. 바베큐죠, 바베큐. 통구이네, 예. 통구이. 그래서 예. 오른쪽 화면 오른쪽으로 바베큐 그렇죠. 통구이 하고 예, 있고 예. 왼쪽 보시면은 네. 저것도 이제 오리 이제 음. 거위를 굽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 거위를 굽고 있네요. 거위를 이제 굽고 있는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밑에가 숯불이고요. 예. 숯불에 이제 거위를 꼬챙이로 깨가지고 굽고 있는 거고 예, 예. 근데 이 열기가 올라오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열기를 막고 있는. 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네. 거위가 잘 빨리 안 구워지니까 아, 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내가 태고 쪽부터 굽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위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참 더럽게 안 구워지네 뭐 이런 우리로 치면은 빨리빨리 안 내 구워진다. 살다 이렇게 내가 더럽게 안 진짜, 구워지는 거위 처음 보다. 약간. 예, 그렇죠. 이제 그럼 거위 굽는 사람의 무덤인가요?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고 네. 귀족의 무덤인데 종인 거죠, 저 사람. 저 사람들은 다 귀족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귀족 밑에서 이제 굽고 이러는데 이런 이제 귀족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일하고 이러는 걸 이제 나쁘게 보지 않은 거죠. 좋게 본 거죠. 아, 그래서 그걸 스케치를 하는 네, 건데 그걸 네, 그래서- 특이하게도 자기 무덤에다가. 다 그려놨습니다. 야, 재미있는 저런 장면들. 그러네. 진짜 좀 유희적인 예.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아, 재밌습니다. 하나 더 있나요? 예,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너무 재밌어서 하나 더 보자고. 뭐 레슬링을 하고 있네. 네, 여기 이제 예. 그 길거리에서 예. 아이들이 이제 지금하고 똑같죠. 뭐 아이들이 치고받고 애들. 동네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그 골목에서 치고받고 놀면서 예. 대화하는 것들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쪽에 왼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조금만 참아라 내가 쳐박아주고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걸 왜 자기 동네 애들이 저러는 걸 왜 자기 무덤에다 하냐고. 예. 쳐박아 줄게. 예. 오른쪽 대사도 오른쪽은 있나요? 이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 얘기하는 그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다. 내가 널 패대기 치겠다. 뭐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네. 저런 걸 보시면 이집트인들이 이제 삶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삶 자체를 한순간 한순간을 즐기면서.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도 다 놓치지 않고. 야, 저런 게 재밌네요. 예. 예.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 얘기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성곽문자로 쓰여진 소설을 번역해서 출간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쓴 소설인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우회 이야기라는 제목인데 뭐 어떤 소설인가? 되게 오래된 소설이네 그러면. 예. 예,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고요. 네. 신우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제 저게 당시 이집트에서는 베스트셀러였어요. 아, 거의 뭐 그러면 가장 오래된 소설 아닌가요? 그렇죠. 소설이란 장르를 치면 이제 소설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 네. 만약에 그게 이제 그냥 픽션 넓게 봐서 네. 그 픽션을 소설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에 가장 하나일 오래된. 겁니다. 네. 근데 베스트셀러였어요.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알죠? 필사본이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약간 그
복사해서 그렇죠. 예전에 돌려보듯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인쇄술이 없으니까 예. 뭐 책은 무조건 필사를 해야지 이제 볼 수 있는데 필사본이 제일 많이 남아 있고. 장르가 어떻게 되나요? 장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야기죠, 소설. 아, 소설인데 뭐 사랑 연애 소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예. 신우회가 주인공인데, 예. 신우회라는 사람이 원래 그 왕궁에서 일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궁인이죠. 예. 궁인인데 이 원정을 가요. 왕자를 따라서 황태자를 따라서 원정을 가는데 이제 그 원정 간 사이에 이제 그 수도에 있는 왕이 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왕세자가 급하게 수도로 돌아가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왕이 이제 뭐 자연사한 게 아니라 암살 당하고 그래서 이게 궁정에서 뭔가 피바람이 한번 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신우회가 쫄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해외로. 그러니까 탈영을 한 거죠. 원정대에 소속돼 있다가 얘가 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탈영을 해서 탈영을 해요. 탈영해가지고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로 치면 북쪽에 올라가거든요. 네네. 지금 시리아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재밌는데.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요. 사는데 이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뭐 성공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 도전을 받아서 또 뭐 결투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다행히 자기를 모셨던 그 왕태자가 돌아가서 사태를 수습해서 그 사람이 왕에 올라요.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왕 시해가 얽히고 해가지고 뭐 다른 왕자가 오르고 이랬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신우회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나쁘지 않게 삽니다. 나쁘지 않게. 족장이 돼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뭐 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고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왕한테 이제 제가 그때는 정신이 살짝 나가가지고 탈영을 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 근데 이집트로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왕이 또 이제 불러요. 사면을 해주고 돌아오라. 해피엔딩이네.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집트인들한테 크게 인기를 끌었던 게 일단 뭐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어드벤처물, 외국 풍경도 그려져 있고요. 그렇죠? 외국의 뭐 그 일상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인이 외국에 가서 살았다는 굉장히 그 특이한 예외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의 정체성을 역시 이집트인이지. 역시 문명인으로서 살아야지 이게 제대로 된 삶이지 뭐 이런.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오히려 갔다 와서 강화되는. 거기서 좀 약간 벅차오르고. 우리 치면 뭐 국뽕 그렇죠. 닦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많이 필사가 되고. 사실은 뭐 학교에서 그러니까 서기관 양성소에서 교과서로 쓰인 그 정황도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소설인데 안에 여러 장르의 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왕한테 편지 보내는 것도 그럼 이제 서기관 이 글을 읽는 학생들은 뭘 배울 수 있냐면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죠. 그다음 왕실 포고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고문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야기 안에다가 여러 장르의 글들을 넣어가지고 그 교재로도 쓸 수 있게. 역사 문헌학적인 가치가 엄청 높겠네요. 그래서 뭐 신우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집트학 뭐 하면 뭐 기본적으로 다 읽는. 그렇군요.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읽는 것 중에 하나고 이집트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 신우의 이야기 또 번역서가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 유성환 교수님과의 이집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다른 주제로 이집트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성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